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국어학습 전략 파트너 김소연쌤이에요. 이렇게 드디어 이제 첫 시간 문 열고 들어오게 되었네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이미 기출문제 풀이를 함께하고 온 이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의 스타일이 어떨지를 지금 좀 감을 잡았을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하지만 스마트한이란 이름이 붙었으니까 내가 정말 학자가 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단시간 내에 이 광범위한 국어라는 녀석을 싹 다 해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런 걱정거리 안고 온 거 맞잖아요. 그 고민을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한 국어학습 전략 파트너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을 하고요. 시작 부분부터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는 끝났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 떡 펼치고 있는 국어 교재를 가지고서 기본서를 어떻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지 접근하는 방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이걸 접한 수험생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랬을 거예요. 이러지 않았어요? 어쩜 좋아. 5개의 영역에서, 5과목에서 정말 무시할 수 없고 정말 중요하고 그런데 어쩜 이렇게 범위가 넓을까 싶었잖아요. 그럼 이 책을 딱 펴서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딱 펴서요. 각각 어떤 차례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넘기셔서 차례를 처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편은 언어와 문법 영역. 그렇죠? 그 다음 2편은 비문학 언어 영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시면은 문학 나와 있고 뒤에 또 쭉 넘어가시면 문학에는 이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해서 각각의 갈래별로 해서 시와 소설, 수필, 희곡이나 이런 전반적인 이 갈래 정리가 쫙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뒤로 넘어가니까 4편이 국문학사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국문학사는 우리가 입시를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되게 뭔가 외울 거 많고 와 이거 할 거 되게 많고 어려운 거 같고 시대의 그 흐름을 알아야 하는 우리 국어 역사 그 통시적인 연구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뭔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할 게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시험 문제로 만날 때에 그렇게 크게 비중은 그래요. 선생님으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좀 낮아요. 그렇다고 버려요? 절대 안 되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점수 죽이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잘 공부해서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목적인 거니까요.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한두 문제요. 이 한두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죠. 그러니까 국문학사, 문학 이런 부분은 나랑은 좀 해당 사항이 없잖아? 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꼼꼼하게 이거 나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챙기셔서 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 넘어가 보시면 또 우리의 친구 한문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점점 비중도 높아지고 나를 정말 어쩜 좋아 하면서 까다로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두 문제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걸어야 됩니다. 네, 걸어야 해요. 이 책이요. 맨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이 파트가 언어와 문법 영역이고 출발점이 여기 이게 왜 나와 있는지를 먼저 조금 감을 잡아보시면 맞아요. 그 앞에 친절하게 출제 경향 분석이 나와 있을 거죠? 그거 보세요. 출제 경향 분석은 맨 밑줄에 보니 언어와 문법 영역 파트가 내가 그냥 보기에도 숫자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시험을 준비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출문제를 좀 보고 왔었을 때에도 이거 많이 나왔어 라고 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도 있고 그리고 좀 공부를 하고 김소연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좀 같이 스마트하게 한다 하니까 해볼까? 하고 온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전부 어울러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첫 번째 파트가 가장 중요함을 이제 알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수가 됩니다. 놓칠 수 없는 부분. 시작은 여기부터 할 거예요. 언어와 문법입니다. 우리 언어, 국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법적인 파트를 얘기하자면은 그 뒤에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올 건데요. 언어 일반이나 역사나 그리고 뭐 의문, 문장, 형태론, 의미론에 이르기까지 좀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나와 있을 건데요. 각각의 개념을 하나하나 똑바로 잡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많은 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거 외울 거 정말 많네. 많아요, 많아. 그런데 그 많은 외울 거리들 중에서
정말 잘 나오는 게 몇 개가 있고 버리고 가도 될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묵묵하게 진짜 우직하게 힘들여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죠. 네, 우직함이 이기긴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그러니까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우직함보다 스마트함이 먼저 앞설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김소연 선생님이 스마트한 국어학습 전략 파트너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앞에 부분 차례에 대한 얘기는 좀 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전에 왜 입시 공부할 때 수학 같은 거 공부할 때도 그렇지 않았나요? 정석을 폈어. 정석을 폈는데 거의 대부분 앞장에 막 집합 나올 때 집합 나올 시절 막 보니까 여기 앞장은 정말 너덜너덜, 야, 여기 이 분야는 진짜 잘 파고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 학생들 많잖아요. 이 공무원 기본서가 그런 모양새가 되면 안 됩니다. 골고루 시간 분배 잘 하시고요. 한쪽으로 편식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중간중간 얘기하는 똑딱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랑 기출문제 풀고 온 학생들은 똑딱 문제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똑딱? 말 그대로 아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기분 좋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금방금방 시간을 절약하자라고 하는 게 또 목적 한 가지잖아요. 우리의 목적이죠. 국어 20문제 어떻게 빨리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해법을 함께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됐죠? 좋아요. 오리엔테이션 격으로 해서 처음 부분 시작하는 강의라서 이 정도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재 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2페이지에 가보면 올바른 언어생활이라고 떡하니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은 맨 처음 부분에 우리의 그 언어와 국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 교재의 이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분명히 이 부분이 맨 처음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고요? 중요하니까. 잘 나오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럼 보실까요? 1절 부분에 잘못된 문장의 유형을 익혀보자 라고 하는 제목 보이시죠? 잘못된 유형이에요. 그럼 이 전에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돼 있는 이 학생들은요, 아, 맞아, 이거 정말 잘 나오는데요. 맞아요. 좀 뒤에 넘어가 보면 이제 문법 파트 싹 다 올라서 표준어에 대한 거나 뭐 외래어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고유어 한자어를 구분하는 거나 비슷하게 닮았는데 이 어휘를 구분하게 하는 그런 문제라거나 올바르게 고친 거냐 아니냐라거나 이런 문법 관련 문제가 무궁무진하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이 부분 시작점, 이번 시간은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여기를 보면서 와, 여기 이 부분만 잘 봐도 내가 20문제 중에서 몇 문제 지금 유형을 알았다 라고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 듣고서는 김소연 선생님 빨랑 해주시지. 그렇죠? 들어가려고요. 보자고요. 첫 번째, 문장의 호응입니다. 잘못된 문장의 유형, 종류를 익혀보자 라고 할 때 많은 친구들은 이것만 챙기면 되는데 그냥 싹 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직하게 가서 헷갈려하고 틀립니다. 첫 번째는 호응이에요. 1번 보실까요? 호응입니다. 호응 중에서도요, 주어, 서술어 간의 호응,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나 먼저 보세요. 1번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죠. 그리고 뒤에 가보세요. 옆에 페이지에 가보면 주어를 빠뜨린 경우에서 두 번째 괄호에 보일 거예요. 가운데 보이세요? 그 다음 아래 가보면 시제의 호응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빨랑 한번 쑥 눈으로 보세요.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는 와와 과의 그 변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 어떻게 좀 의미가 좀 잘못됐다, 이거 좀 모호할 수 있다, 고쳐야겠는데 라고 하는 게 있는지 지금 네 번째 맞죠? 다섯 번째 옆에 페이지 목적과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호응은 호응인데 앞에 주어, 서술어가 사실은 1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호응하는 부분에서는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그 다음으로 나와요. 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가볼게요.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럼 호응을 보니까 첫 번째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하고 서술어, 맨 마지막에 부사어와 서술어였죠. 이렇습니다. 어떻게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 유형을 딱 섞어놓은 다음에 하나 다른 걸 골라보도록 하자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서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장들을 주고 거기 슬쩍 주어가 빠진 거를 넣어놓은 다음에 골라보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챙기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그럼 일단 쭉 보셨죠? 작은 소 괄호에 보니까는 문장 성분의 호응에서 주어 서술어부터 해가지고 방금 봤던 부사어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까지를 먼저 지금 봤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조사가 잘못된 그 쓰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했으니까 일단은 그 6번까지부터 해결을 합시다. 그럼 보시죠. 호응이 됐죠? 1번 주어와 서술어라고 했죠? 많은 친구들이 여기 이걸 보고선 쫙 다 읽어보니라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셔요. 해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장이 쭉 나와 있는데 맨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는 민족 문화의 근간이요 핵심이다. 이렇게 시간 나서 지금 읽어주고 있지만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주어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빨리 확인을 하고 밑줄을 그어둡니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은이 보이니까 밑줄 쫙 하시고요. 그 다음 뒤에 보니까 핵심이다예요. 앞에 뭐뭐하는 것은이 나왔는데 뒤가 뭐뭐이다? 뭐뭐 핵심이다? 이렇게요. 이상하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주어하고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이 문장 내에서요. 문장 성분의 호응을 얘기를 한다. 그런 문제의 유형인 걸 내가 알았다 할 때는 주어가 어디 있는지 서술어가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아가지고 밑줄을 그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근데 보통은 뭐뭐 하는 것은이 앞에 나와 있는데 그 뒤에가 뭐뭐이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쉽죠. 이건 똑딱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뭐뭐 하는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 뒤에 그때가 내 생애의 가장 아름답던 추억이었다예요. 짤막한 문장이긴 한데요. 출발점에 그때가가 나왔죠. 그때가 나와 있는데 뒤에가 추억이었다예요. 그때라고 나와 있으니 그때 그 시절 해서 시절이었다로 바뀌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달라졌던 거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써드리는 거 보시면서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맨날 그 앞에 여기 이 부분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주어 하라고 했더니 벌써 지금 찾고 있을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라 뭐냐면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읽고 보니까 이상한데요? 분명히 여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뭐 하기를 바란다. 보세요. 밑줄 그어두시고요. 이거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죠?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 좋다라고 할 만하죠. 됐어요? 이거 하나 있죠?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먼저 문장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뭐뭐한 것은 나와 있는데 뒤에 만일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탓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상하죠? 그래요. 마지막이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라는 걸로 바뀌어야 되죠. 되셨어요? 좋아. 이렇게 해서 주어 서술어의 호응을 먼저 하나 챙겼죠. 아래 문장에서 두 번째까지 봤어요. 세 번째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보죠. 현충일을 맞아 선율의 뜻을 추모하는 것은 일단 잘라볼까요? 뭐뭐 하는 것은 그래. 추모하는 것이 그 뒤에 보니까 뭐뭐를 기리고 뭐뭐를 근데 해야 한다로 끝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가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충일을 맞아 선율의 뜻을 추모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뭐뭐 위해서이다 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죠. 서술어로.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새로이 해야 한다. X. 새로이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럼 앞에 이제 나름의 여러분들의 교재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요. 주어 여기 그리고 뒤에 서술어 여기. X 바꿔. 이렇게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보죠. 그 집을 한번 바라다 본 순간 나는 견딜 수 없는 침울한 감정이었다? 나 이런 감정이었다. 그럴싸했나요?
아니요. 잘못됐어요. 침울한 감정에 사로잡혔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읽어보시고 보통은요. 이게 조금 어색한데? 라는 걸 느끼는 경우가 금방금방 있어서 문장의 호응에 대한 선택지들은 빨리 골라내는 편이에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 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예문들을 통해서요. 아, 여기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 뒤에 가볼게요. 5번째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어디다 그을래요? 그 표기법은 좋아요. 근데 그 뒤에 이미 썼다. 옛날에 체계됐다는 말이 앞에 보였는데 이미 썼다가 아니라 쓰이고 있다가 되겠죠. 시제에 대한 것도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제에 대한 확인 또한 해두셔야겠어요. 여러 글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갑니다. 줄쳐있는 부분이 소련이에요. 소련이 당초 7일로 예정된 세바르드나제. 어이구, 이런 외무장관이 나왔으니까 이거 이 사람이 뭘 어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럼 보세요. 길어도요. 소련은이 주어 맨 마지막이 방문했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괄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방문할 때의 주어가 소련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장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를 방문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야겠죠. 되셨어요? 그 다음 7번입니다. 그가 오락에 몰두하는 것은 잘라요. 그럼 앞에 뭐뭐 하는 것은 이란 부분이 왜 그런 것인가? 그 뒤에 이유가 나오는 것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뒤에는 그가 오락에 몰두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부분의 주어를 보면서 뒤에는 분명히 뭐뭐 위해서가 와야 한다라는 걸 챙겼다면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내려와 보세요. 8번입니다. 이 사진은 행인들이 임시로 설치한 복권 판매대에서 즉시 복권을 사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 줄쳐있는 것대로 이 사진은 에다가 표시했는데 그래? 사진은 이게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가?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그 모습을 찍는 거잖아요. 사진이란 자체가요. 사진이 이게 내가 이게 알았어.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확인하는 모습을 찍은 거니까 이렇게 둘을 구분하셔야겠습니다. 되셨어요? 쭉 읽어보고 지금 8개의 문장을 봤잖아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처럼 호응에 대한 것들 중 맨 첫 번째 주어 서술어에 해당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때, 문제를 풀 때는 주어가 어딨나 밑줄 쫙 그어놓고 빨리 서술어를 찾아. 그런데 항상 함정은요. 주어에다가 왜 사람이 아닌데 주어가 사람이 아닌데 뒤에 서술어는 이 사람의 행동 아니면 어느 지역인데 뭐 이 지역이 처벌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한번 들어볼까요? 이 지역은 뭐 무단 입산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받게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맞아요. 이 지역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무단 입산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어 서술어의 호응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가래가 보죠.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줄 할까요? 우리가 싸움에 진 이유는 했어요. 그럼 뒤에 보나마나 해요. 이유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맨 마지막에 가볍게 보았다. 이상하죠? 가볍게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때문이다가 들어와 줘야 맞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 내에서요. 주어 서술어 같이 호응하는 그러니까 좀 짝을 이룰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이들끼리 만나야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 페이지 2페이지에서 봤던 것들은 다 한 번씩 문장을 봤고 해법은 이렇습니다. 항상 습관을 들이라고 했어요. 주어가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아보자.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절을 보고 나눠보면서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이유가 뒤에 나와야 할 그럴 절인가 문장인가 아닌가도 보시고 여기에 이 주체가 누구이느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올 만한 스타일은요 여기입니다. 6번처럼요 분명 방문했다의 이 주어가 소련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건데 하면서 약간 문장이 이게 길어지면서 이 주어 주체가 달라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앞뒤가 뭔가 길고 어색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의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챙기셔야겠어요. 그 다음 뒤에 가보죠. 10번이요. 10번하고 11번의 문장을 좀 봅니다. 10번은 내 친구 영수이가 시집을 가더니 그랬어요. 그럼 앞에 부분 일단 잘라야 돼요. 그럼 시집을 가더니예요. 그럼
뒤에 예측이 가능하죠. 뒤에 이어지는 부분 보니까 예쁘고 깜찍한 왕자님이 탄생했다고 했어요. 짜잔! 탄생이요? 중요한 건 앞에 누가 이 주어 내 친구 영숙이가 라고 하는 그 주어에 맞춰 볼 때 그 영숙이가 왕자님을 낳은 거죠. 아들을 낳은 거니까 끝에도요. 이 아이를 낳았다가 돼야 되는 것이지 탄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챙기셨죠? 그 다음 뒤에 갑니다. 11번에서는요. 그 구격에 꼭 맞춘 새로운 병은 어느 젖꼭지를 사용하더라도 새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먹이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새로운 병은 그랬죠. 그럼 뒤에 어느 젖꼭지를 사용하더라도 우유가 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머니가 안심하고 먹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술어 부분을 보면은 만들었습니다예요. 맞지요? 만들었습니다인데 이거 누가 병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어, 서술어 확인을 하시고 누가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올바른 문장으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쭉 11개의 문장을 다 봐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많은 내용의 기본서를 함께 하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문장 예문을 다 봐주고 갈 시간은 웬만하면 그렇게 할 건데 중요한 건 다 봐드릴 건데 이렇게까지 봐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이라서 이렇게 하라고 되게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이제는 주어를 빠뜨린 경우예요. 앞에는 호응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두 번째는 주어가 빠졌어요. 이것도 앞에 봤던 호응, 특히나 주어 서술어 호응하고 거의 맞먹을 만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보세요. 주어를 빠뜨렸다 했죠? 그럼 누가, 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 누가나, 무엇이가, 어디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넣어줘야지만 말이 되겠구나 라는 걸 문장을 통해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럼 보실래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살아계셨을 때처럼 이거 다 안 읽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일단 출발점에 보세요. 만약에 지금 조금 연습이 된 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생각이 든다가 서술어가 맞는데 여기에 누구가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은 살아계셨을 때처럼 시골집 문 밖에 나와 동굴을 바라보시며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다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든다에 주어가 빠져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항상 이 주어가 빠진 거를 확인할 때에는 앞에 이 부분에 먼저 눈에 띄는 주어를 딱 확인하시고 이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맞춰보세요. 맞춰본 다음에 야 이거 말 안 돼 라고 할 때는 뭔가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 드는 거니까 다 굳이 안 읽어봐도 금방 확인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맨 마지막에 서술어를 보니까 결심했던 것이다의 그 결심했다. 앞에 출발점은 그러나 다행한 것은 그의 불타는 창작 의욕이 그를 죽음에서 구해내었으며 인류를 위해 훌륭히 예술 창작할 것을 결심했던 것이다. 누가 결심했냐? 이거요. 됐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문장을 보시고요. 서술어를 본 다음에 여기 앞을 돌이켜 확인하세요. 결심했어? 누가?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적이고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하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어. 알려져 있어. 뭐가? 뭐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려를 낳고 있어. 뭐가? 이런 식으로 해서요. 빠져있는 데를 찾아주는 것이 좋아요.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 보세요.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하나 서술어에다가 그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어린 나이에 할머니 생각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해하다 서술어 이 나와 있죠. 그럼 안 봐도 어린 나이에 할머니 생각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만 봐도 누가 이해한다는 걸까? 빠졌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 다음 6번 갑니다. 어린이들 중에는 단 것만을 즐겨 먹어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그래? 그러면 어린이들 중에는 단 것만 즐겨 먹어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데 그런 어린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단 것을 즐겨 먹어 건강을 해치는 어린이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선생님이 따로 더 써드린 거는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것 좀 보실까요? 이거 봤을 거예요. 아마. 본격적인 동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이 문장 문제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고요? 어디예요? 그렇지, 여기입니다. 공사가예요. 모른다. 주어 서술어. 그럼 선생님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른다 서술어인데 뭘 모르지? 뭐가 문제야? 앞에 보니까 공사가 그 주어 시작된다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여기에요, 여기에 공사가 시작된다라는 거 알겠는데 언제 개통될지를 몰라? 뭐가? 언제 도로가 개통될지를 몰라. 빠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도로가 언제 개통될지를 몰라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도로가 언제 개통될지를 몰라요. 이렇게 해서 빠진 게 뭔지 되셨어요? 항상 자를 때 잘라줘요. 그러니까 구절 같은 거 한번 나눠보면서 주어 서술어 어딨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 뒤에 남겨져 있는 부분도 보시면서 아 여기에 이렇게 빠졌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어 빠뜨린 경우까지 확인했어요. 그럼 이렇게 문제를 쭉 문장들을 보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또 잘 나올 수가 있는지 궁금하니까 선생님이 2012년도에 국가직 7급에서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또 이제 상기를 시켜 볼게요. 보세요. 주어 서술어의 호응을 묻는 선택지 중에 이게 있었어요. 2년 전 당산의 나무를 건드린 이 마을 사람 하나는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고 올해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혹 본 학생들은 아 기억난다. 그렇죠? 네. 그럼 보세요. 왜 문제였던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2년 전 당산의 나무를 건드린 이 마을 사람 하나는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고 올해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지. 이미 앞에 당산나무를 건드리면은 화를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는 먼저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올해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잖아요. 이미 한 사람이 목숨을 잃어 죽었어요.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올해에 교통사고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올해에는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빠져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호응하거나 빠져있는 거 같이 묶어가지고 문제 참 잘 냅니다. 챙기셔야 할 부분이에요. 되셨어요? 응, 좋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것까지 지금 봤잖아요. 주어 서술어 그리고 주어 빠뜨린 것까지 섞어서 묻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실제 예문을 보고 주어가 어딨나 서술어가 어딨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이제 좀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라. 연습을 하면 터득이 됐죠. 그 다음 그 뒤에 갑니다. 시제의 호응이에요. 세 번째에 있는 시제의 호응에서는 이미 앞서서도요. 이제 호응이라고 하는 말은 어렵지가 않으니까 시간, 시제에 어떻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지를 봐보자 라고 했던 거죠. 철수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믿는 중이다. 믿고 있다. 뭐뭐 하는 중, 뭐뭐 하고 있다 하면 될 것을. 그리고 잘 나오는 거요. 두 번째입니다. 표시하시죠. 세화는 바야흐로 노래를 불렀다. 바야흐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뭐뭐 하려 한다와 친구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 챙겨야 됩니다. 은근 바야흐로가 잘 나와요. 다시 한번 바야흐로라고 하는 말 나오면 지금 막이라는 뜻이니까 뭐뭐 하려고 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두세요. 바야흐로 뭐뭐 하려고 한다. 바야흐로 뭐뭐 하려고 한다. 이거 잘 나와요. 되셨습니까? 네. 그럼 하나 더 짚고 넘어갈까요? 2012년도 국가직 9급 문제 중에서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말 표현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랬어요. 뒤에 가면 조금 더 같이 이제 익숙하게 공부하게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세요. 선택지에 잘 들어보세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뒤에 가기 전에 하나 까먹을까봐 하나 더 알려드리고 가려고 욕심을 내요. 한 번만 더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때요?
네, 인식이 변화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와 쓰이고 있는 그 부분이 좀 달라져야겠다. 이거 얘기해 드리려고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시제 얘기하고 있죠. 바야흐로는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 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4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앞에 얘기했던 와, 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아직 그 위에 3번부터 7번까지 시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제부터 보고 끝내죠. 시제 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예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바란다. 바라다. 아 참, 이것도 하나 있죠. 나의 바램은 뭐 이렇게 옳지 않은 거 이제 알 거예요? 앞에 앉아있는 이 여러분들이 나의 바램은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아, 또 혹시 절망하는 우리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절망은 하지 마시고요. 바라다 기본에서요. 바람이라고 하는 명사형 만드는 방법. 그런데 잘못 바램 이렇게 하죠. 빛이 바래다 이렇게 하는 건 맞는 건데요. 내가 소망하는 바 바라다 해서 바람이 맞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렇게요. 되셨죠? 그 다음 네 번째 가보죠. 그의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그도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다. 싹트기 시작했다. 왜? 앞에 되어야겠다는을 보시면 알 수 있죠. 뭐뭐 하겠다는이 나와있으니까 뒤에 서술어도요. 싹트기 시작했다로 정리합니다. 5번 갑니다. 16일 새벽부터 내린 봄 시샘눈으로 강원도 영동 산간지방은 기막히는 이랬어요. 여기 문제가 왜 되는 거냐면 선생님 기막히는을 기막히는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기막히다가 형용사입니다. 맞지요? 그럼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동원해 보니까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뭐뭐 니은 은 이게 더해질 때에는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동사에 씁시다. 동사일 때에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니은이나 은이 형용사와 더해질 때에는 현재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서 기막히다의 형용사가 뭐뭐 은 니은 기막힌 이렇게 돼서 네 요렇게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막힌 이렇게요. 되셨죠? 6번 가보죠. 우리가 흔히 젊은 날에 경험하게 되는 이성 간의 사랑은 진실로 불완전하기 그지 없었던 상대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서술어가 하는 것이다예요. 그렇죠? 그지 없는으로 바꿔주셔야겠죠. 뭐 사랑은 그지 없는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7번 갑니다. 7번은 문장 속에요. 요즘이 있어요. 요즘. 그녀는 요즘 이랬으니까요. 뒤에가 있었다가 아니고 있다가 돼야 되지 맞겠죠? 잘 나오는 거 앞에 바야흐로 잘 나와요. 그리고 7번은 정말 친절하게 아예 대고 요즘이라고 하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것 5번이요. 기막히다와 같은 형용사에서 니은이나 은 붙어서 이 모습 달리 쓸 때 동사가 붙냐 형용사가 붙냐 의미가 달라졌어요. 이거 구분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갑니다. 와하고 과 그 변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요. 정말 쉽게 내려면 선택지에서 1번 그 기억에 있는 것처럼 나는 밥과 국을 마셨다예요. 이걸 참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밥을 마시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보죠. 나는 학문과 체력을 단련한다고요. 학문은 단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체력을 단련하는 거겠죠. 세 번째 갑니다. 기재사항의 정정 또는 금융기관의 수납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여기 봐봐봐. 기재사항에 정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이렇게 해서 또는 및 이렇게 막 연결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거 확인하시고요. 네 번째, 제1동포들은 그 뒤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면서도 차별과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차별을 받지 못한다. 여기 보세요. X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잘 봐야겠습니다.
그럼 앞에 이 와, 과 때문에요. 같이 싸잡아서 이런 말 나와 있죠. 접속어 등에 의해 연결된 말이 하나의 서술어를 부당하게 공유하는 경우이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딱 맞아요. 처음에 기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밥과 국을 밥은 마시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먹과라고 하는 말 쓰이면서 마시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를 함께 밥, 국이 공유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아래에 있는 비읍까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미음에 있는 거, 사람은 태우는 거고 짐은 실는 겁니다. 이것도 알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 갑니다. 두 번째 2번 동그라미 보세요. 접속조사, 와, 과, 나, 대등적 연결어미 등에 의해 이어진 문장은요. 전, 후 문장의 문법 구조가 동일해야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공부하다 보면 실상 이렇게 기본서에 나와 있는 해설해 놓은 말이 더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얼른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예문을 보세요. 첫 번째 기억입니다. 그는 인상적인 목소리와 수업의 열의를 보이신다. 그랬어요. 이거 왜 그렇지? 생각해보면은 그는 인상적인 목소리, 관용어와 명사.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수업의 열의, 부사어와 명사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같아야 된다. 관용어 명사이면 뒤에 관용어 명사가 함께 나와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관용어 명사인데 부사어 명사가 나와서 이거 어색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응, 좋아. 여기도 볼래요? 그는 매일 적당한 수면과 규칙적으로 운동함으로써 그럴싸했는데 보시면 적당한 수면에서 관용어하고 명사가 있었으니 그 뒤에 규칙적인 운동 이렇게 해서 관용어하고 또 명사 형태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동일한 문법 구조, 그 전후가 같은 문법 구조가 보이면서 어색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 세 번째 디귿도요. 이거 나오려고 맘먹으면 쉽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누나의 취미는 탁구다 이랬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동생은 배구를 좋아한다. 이렇게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구조가 참 달리 쓰여서 어색해졌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 리을 갑니다. 내일이면 주말이 되어서인지 모두 즐거운 얼굴이었고 즐거운 얼굴에 관용어와 명사가 쓰였는데 이 형태를 보면 뒤에는 함께 노래를 불렀다예요. 노래를 목적어인데다가 맨 마지막은 동사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앞에가 관용어 명사이면 뒤도 관용어 명사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뒤를 뒤집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해서 같은 형태로 같은 구조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걸로 정리 끝. 되셨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지금 또 이런 생각할 거잖아요. 또 뭐 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한번 해보죠. 또 어떤 문장들을 더 볼 수가 있을까?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철수는 노래를 하고 영희는 밥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상해진다. 이렇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요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이거 하나 챙기실 거고요. 보시면 앞에 이런 말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해서 뭔가 앞하고 뒤 절이 평등하고 대등하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 이제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죠. 이어진 문장은 겹문장에 해당이 되고 이 겹문장에는 아는 문장도 있고 이어진 문장도 있는데 겹문장은 문장 내에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주어 서술어가 2번 이상 보이는 거라고 했지요. 지금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 괜찮아요. 뒤에 어차피 또 공부합니다. 이어진 문장은 다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지요. 여기까지. 사실 우리가 입시 공부 시절 다 공부하고 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문제 풀이하는 수업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래도 되나 쉽게 할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수업을 하면서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해요. 나 아는데? 그래요. 알고 있는 거. 근데 혹여 몰라서 나 처음 들어봤는데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내가 희망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쉽게 갑시다. 이어진 문장에 대등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었었는데 특히나 와와 과의 그 변형이 쓰이는 그런 부분, 잘못된 문장에서 여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속에 보이는 이 잘못된 것, 또 뭐뭐하고 뭐뭐한다 해서 철수는 노래 부르고 순이는 그림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앞뒤에 그 부분 말 그대로 어울려야 돼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꼭 챙기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이거 하나 볼래요? 잡담을 하거나 과속을 금한다. 항상 문장을 보면은 느낌이 그래 맞는 것 같아. 이게 또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 왜 문제가 될까요? 지금 잘못된 문장들을 최대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이거 잘못됐어를 확인하게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잡담을 하거나 과속하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과속을 금한다. 아니, 과속하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이거 왜 잘못됐는지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여긴 이게 잘못됐어! 라고 눈을 크게 뜨시고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좋아요. 그럼 방금 봤던 것처럼 대등적 연결어미에 의해서 이어진 문장에서는 이 전후 문장의 문법 구조가 동일해야 한다는 거 하나와 앞에처럼 와와 과라고 하는 이 연결어미를 쓸 때 괜히 부당하게 그러니까 내가 밥이고 얘가 국인데 똑같이 서술어 얘를 공유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네요. 되셨죠? 그럼 이제는 서술어, 호응 중에 남겨져 있는 게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혹 지금 목적어나 부사어나 관형어나 이러한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라고 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역시 괜찮습니다. 목적어에서는 그러니까 문장 내에 그 대상, 을 그리고 서술어, 풀이하는 말 이거 알고요. 부사어, 서술어. 부사어는 용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그런 말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씩 볼게요. 5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항상 습관들이라고 했잖아요. 뭐뭐하는 말은 주어랑 서술어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하고 싶은 말은 시작하기를 바란다. 그래?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에서의 뒤에 다름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새로 시작하기를 바란다는 건데 이렇게 시작하기 뭐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없어요.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2번은요. 하나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포함한 그 언어의 전 체계 속에서 선생님이 막 읽으실 때요. 전 이거를 도대체 다 읽을 수도 그냥 느낌이 점점 갑갑해져요. 답답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쵸? 선생님은 앞에 분명 얘기했어요. 첫 시간이라서 최대한 문장 다 읽어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 눈을 빨리 돌려서 가능하다의 서술어에 지금 하나 꽂아주세요. 가능하다 꽂았어요. 그죠? 그리고 앞에 눈을 돌렸는데 하나의 현상에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서 이 주어가 어딨대? 가능한데 뭐가 가능하대? 이렇게 앞을 다시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쭉 읽어가면서 어딨냐? 한번 읽었는데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시간만 가요. 그럼 안 돼요. 됐나요? 네. 파악할 때 그 파악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파악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요. 그게 없어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뭐를 파악하는 건지 그 부분이 없다 했지요. 하나 많이 틀리는 것도 있어요. 세 번째 보세요. 경석이는 축구를 차러 나갔대요. 진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말 참 선생님 저 축구 차러 갈 건데요. 이런 말 잘하거든요. 축구를 차요? 축구를 찰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축구를 하러 나가는 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러 간다. 그러니까 목적어 있는데 축구는 차는 게 아니다. 하나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끝났어요. 됐나요? 응, 좋아. 그 다음 여기 볼게요. 6번입니다.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요. 외우셔야 합니다. 중요한 데가 나와 있어요.
6번. 부사어하고요. 서술어의 호응인데 이 둘 짝지어서 외워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모름지기라는 부사어입니다. 모름지기라는 말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답니다. 여기는 그냥 머리에다가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여간 재미있지 않다. 하여금 뭐 하게 했다. 너는 나로 하여금 뭐를 하게 했어. 그 다음 결코 뭐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짝을 지어서 머리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차마 뭐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6번에는 좀처럼 뭐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요. 뭐랑 친구를 맺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잘 나오는 거 보세요. 모름지기는 이미 14년도 9급에 나왔던 거예요. 국가직에 나왔던 이거 꼭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챙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모름지기 뭐 해야 한다. 여간 뭐 하지 않다. 여간 나왔는데 D가 여간 뭐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간 뭐 하지 않다. 뭐 하여금 뭐 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사동이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 결코 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코 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코하고 반드시 하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해내게 하는 문제가 참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절대로 부정이에요. 결코 부정입니다. 반드시 긍정이에요. 나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결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쵸?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결코와 이 반드시 관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되셨어요? 네. 그 다음 잘 나올 만한 거 이거 있어요. 비단. 그 다음에 비록. 이거 몇 개 더 필기하시고 챙기십니다. 그 다음에 뭐 오직. 이런 말들. 과연. 이런 말들 어떻게 서로 호응하는지 보죠. 과연이라고 하는 말 나오면 그는 과연 훌륭한 선생님이셨어? 긍정이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과연 뒤에는 긍정이 나온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 나올 때에는 뒤에 꼭 이런 말 나오죠. 오직 뭐뭐 하는 것뿐이다 라고 해서 이것밖에 이것뿐이야 라고 하는 말 나오죠. 오직 뭐뭐뿐이다. 비록이란 말 나오면 뒤가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말 나와야 맞아요. 비록 뭐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다음 비단이라고 하는 것도 잘 나올 유력한 친구인데요. 비단 뭐뭐 했을 뿐만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이 뒤에 따라와야 돼요. 됐어요? 비단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뭐뭐 아니라 뒤에 붙어야 돼요. 비단 뭐뭐 했을 뿐 아니라. 6번은 별표하고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우리 왜 이런 말 하죠? 그는 가수 최고. 그래. 그랬어요. 그는 가수 최고. 좀 그래. 이렇게.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는 가수치고 노래를 못 부른다. 이런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뭐뭐 치고라고 하는 말 나올 때에는 뒤에 긍정의 의미보다는 못해. 이렇게 해야지 맞다. 되셨어요? 응.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요. 절대로라고 하는 말이 보통은 뒤에 부정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부정적인. 그런데 이럴 때도 있어요. 당신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됐지요? 그 두 가지는 구분하고 넘어가십니다. 이제 딱 호응에 대한 거. 뭐가 빠지고 이런 얘기가 끝났어요. 겨우. 두 번째 갈게요. 조사의 잘못된 사용인데요. 조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품사 중에서요. 쉽게 말하면은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 도와주는 말 하시면 되는 거죠. 보실래요? 인용격 조사의 쓰임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이것만 보세요. 직접이냐 간접이냐라는 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직접일 때에는 라고를 써요. 간접일 때에는 뭐뭐고 다고를 씁니다. 이거 두 가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거 잘 나와요. 그럼 보시죠. 첫 번째, 조사의 쓰임에서 2번 조사의 잘못된 사용 나오죠. 이거 선택지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인용격 조사에는
옆에다가 표시만 하세요. 직접 인용일 경우에는 뭐뭐라고를 씁니다. 그러니까 따옴표, 큰 따옴표 한 다음에 뭐뭐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간접 인용일 때에는 뭐뭐고 뭐뭐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다 이거예요. 라고냐 다고 고냐 이 차이점 슬쩍 끼워 넣어준 다음에 잘못된 걸 골라볼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1, 2, 3, 4번이 다 그 얘기입니다.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했다는이에요. 간접이죠.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의할 것 하나 있습니다. 신기록 제조기라는 제조기다라는 제조기라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앞에 다를 빼주셔야겠고요. 세 번째 가보면 했다라고가 아니고 고입니다. 마찬가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간접적인 거고 네 번째 되겠느냐 고 이렇게 묶어놨셨다 해서 보통은 간접인데 직접에 쓰일 수 있을 만한 조사를 써서 잘못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두 개를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쉬워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보죠. 이것도 애게냐 개냐를 구분하는 건데 구분하는 방법 나와 있죠. 애게에서는 유정명사 그 다음 애는 무정명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아래 예를 보시고 확인하시죠.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게 여기 러시아에 그러니까 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린이들에게입니다. 유정명사 어린이니까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가 되는 거고 러시아 여기는 에가 되는 거죠.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좋아요. 확인했지요? 강조합니다. 방금 봤던 페이지에서는요. 6번에 있는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와요. 그 다음 조사에서는 1번 인용격 직접 그 다음 간접일 때 어떤 조사가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방금 봤던 것처럼 에게가 나오면 유정, 뭐뭐에가 나오면 무정이라는 것만 구분하고 넘어가십니다. 되셨죠? 그 다음 뒤에 가보죠. 세 번째, 여기 이 부분은요. 는 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상 여기 세 번째는 그닥 틀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넘겨도 되는데 보긴 하죠.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인간은이 아니라 인간이가 되어야 된다는 금방 알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한국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 문법을 공부하고 오면서 이 정도는 어색한데 라는 걸 금방 압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총각이 있던 거죠. 착한 총각은 있었다가 아니고요. 3번은 가도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보죠. 기타 용법인데요. 이때 이거 하나 챙기실 거 있습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 부분은 글의 서두로서 이걸 로서냐 로서냐 이걸 구분하게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요. 1번에 보니까 인간이기에 감정이 이끌렸다가 감정에 이끌렸다가 돼야 되는 것이고 2번은 쉽고 네 번째 아주대는 강호 한양대에 보통 이게 많이 쓰잖아요. 한양대를 그러니까 대상 얘를 1대 0으로 이겼어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하나 정리합니다. 앞에 방금 봤던 로서이냐 로서이냐의 구분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도 나올 만합니다. 방금 봤던 이런 거 이런 조사의 쓰임이나 요거 그리고 두 개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나와요? 그럼 보시죠. 로서 나는 선생님으로서 이거 어떻습니까? 어땠어요? 그렇죠. 이거 이미 알죠? 내가 자격 이런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자격 어떤 대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로서는 달라져요. 어떤 수단 방법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도구 이렇게 쓰입니다. 로서일 때와 로서일 때를 구분하는 문제 이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건 참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됐죠? 네, 두 가지.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하는데 이 세제로서 내가 이 때를 확 지워버리겠어. 이렇게 어떤 방법이다 라고 하면은 수단, 방법, 써 자격, 그 다음에 뭐 조건, 대표 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그 아래 가보죠. 직구가기에서 문제가 몇 개 있을 거예요. 쭉 한번 이제 볼 건데요. 4개의 문제 중에서 여기 먼저 챙겨야 될 것은 솔직히 우리가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니까 보셔요. 첫 번째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 뭘까? 이거 쉽게 풀 수 있는 똑딱입니다. 보실래요? 1번은 말씀은 계시는 게 아니라 있으시겠다는 거죠. 이게 계신다. 말씀, 이 주어 보고 얘를 너무 높여버렸어요. 말씀은 있으시겠어요. 자, 간접으로 높여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여기 흥에 겨워 춤과 노래를 부른다고요? 여기도 문제 있죠. 춤은 부르는 게 아니니까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겠죠. 세 번째, 축배를 터뜨리는 게 아니고 축배, 잔을 드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이거 맞아요. 그럼 앞에 왜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넘어가야지 된다 라는 거 보시고요. 앞에 챙겨봤던 것, 잘못된 문장 유형들을 하나씩 봤잖아요. 그거 그대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1번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직구가기에서는 항상 호응에 대한 거, 그리고 뭐가 빠졌나 보고요. 그러니까 조사의 쓰임이나, 그리고 로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 쓰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되셨어요? 1번은 4번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가보지요.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필 들고 가만히 답만? 아니요. 먼저 이렇게 쭉쭉쭉 그어가면서 1번이 왜 아니지? 쭉 보시고 말씀 동그라미 계시겠습니다. 땡! 있으시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춤, 노래, 표시, 부른다고 땡! 춤은 추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분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우리말 표현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 했어요. 1번부터 문제가 있는 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높아진다. 인식의 변화. 그리고 또 게다가 와 나와 있어요. 관심이 높아져. 둘 같이. 그죠? 와 표시해보세요. 땡. 그 다음 두 번째요. 기름을 아껴 쓴다면 낭비도 막을 수 있고 환경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 문제 없죠? 네.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항상 강조합니다만 왜 이게 옳지 않은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세 번째 보세요. 시민 각자가 환경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래? 접근할 수 있고 뭐뭐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말들 보시고 서로 어울리지 않죠. 그 다음 네 번째 보세요. 학생들의 건강과 다음 조성하기 위해서 이랬어요. 밑줄을 그어서 확인할 부분들 금방 보이실 겁니다. 되셨어요? 호응하나 호응하지 않느냐만 보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갑니다. 어법에 대한 문제. 선생님 앞에 얘기했죠? 1번 스타일, 잘 나오는 스타일. 표현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세 번째도 마찬가지. 어법에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이랬어요. 기억해 보면은요, 농경을 지어왔다 했는데 농사를 지어온 거예요. 이미 농경이라고 하는 말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부분은 여기 이거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 이거 왜 문제 있는지 보실래요? 디귿. 힌두교도들 역시 쇠고기를 먹는 서유럽 사람들을 애기가 나오면 되겠죠? 땡. 그 다음에 이슬람 유대교들 또한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사의 쓰임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서 3번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되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풀었다라고 전제하고도 넘어가도 되는 것을 다 풀고 있어요. 함께 해요. 힘을 내자고요. 어법에 맞는 문장을 골라보도록 하자. 이것도 역시 잘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보시죠. 1번은 뭐뭐로서가 눈에 딱 띄이죠. 그러면 보세요. 로서 이게 맞나 아닌가? 이게 로서가 나왔으니까는 수단 도구를 얘기한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최근의 일로서? 네, 여기는 일이잖아요. 일. 그러니까요. 최근의 일이며 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시고요. 어떤 물건, 재료, 수단, 도구의 의미가 로서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여기도 미술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종합해 보면 했다는 점은 상당히 인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호응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고쳐보면 되겠습니다. 4번은요. 딱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4번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이 문제 풀면서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았고 호응에 대한 것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한 번 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 보셔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어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제. 2번도 마찬가지 호응에 대한 문제. 세 번째 어법인데 뒤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의미가 함께
남아도는 쉽게 말해서 잉여적이라서 불필요하게 한 번 더 섞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역전압 이런 것처럼요. 농경을 지어왔다 이렇게 같이 섞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사의 잘못된 쓰임을 보이게 됐는데 조사의 잘못된 쓰임은 많은 친구들이 알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잘 쓰고 있어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어법이 맞다라고 할 때에는 이 어휘 쓰임을 하나 확인해야 되겠고, 직접 인용에 쓰이고 있는 조사와 간접 인용에 쓰이고 있는 조사 구분을 해야 되겠고, 앞, 뒤, 주어, 서술어 빨리 찾아서 호응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넘어갑니다. 8페이지 가시면은요, 지나친 생략과 불필요한 요소와 이런 얘기 다 나와 있죠. 뒤에 하나만 더 넘어가 보세요. 수식어와 관계된 모호한 문장이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하나만 더요. 어순의 배열, 부적절성. 부적절하게 이렇게 어휘가 서로 만나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요, 사실 1시간 내에 쭉 가자면 잘못된 어휘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파트가 지금 전체 다예요. 뒤로 넘어가 보면 굉장히 많죠.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선생님이 이 교재의 내용을 다 한번 얘기해주고 또 더 예문될 수 있는 것도 알려주고라고 했긴 했지만, 시작부터 정말 달려버리면 많은 수험생이 기가 빠져요. 그쵸? 그럼 선생님은 일단 원래 목적은 조금 더 가려고 했는데요. 딱 여기까지 하고 지나친 생략부터 해서 뒤로 넘길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지나친 생략이 앞에 주어가 빠졌네 이런 거랑 또 다 닮아있는 데가 있어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거 잉여적인 요소, 즉 불필요한 요소, 역전압 같은 것들도 몇 개 외워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것만 좀 챙기시면 괜찮아요. 게다가 다음 시간 또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어휘 정확한 사용이라고 해서 여기는 되고 나오는 데거든요. 우리 11페이지에 있는 이 가르치다냐 가리키다냐 이거 구분하게 하는 그런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해서 다음 시간 또 이제 또 달릴 준비를 하려면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해도 괜찮거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바야흐로 하면 뒤에 뭐 온다고요? 뭐뭐 하려고 한다. 맞아요. 바야흐로는 이제 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때요? 버스가 도착하고 있었다. 이거 그럴싸하죠? 이거 어때요? 문제 있나요? 그렇지. 버스가 도착했다라고 하시고요. 왜냐면 이미 도착하다라고 하는 거에는 완료의 의미가 있어서 ing를 할 필요가 없어요. 됐나요? 지금 챙길 거 꽤 있죠? 나름 옆에 노트에다가 써내려갈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일단 들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반드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됐나요? 지금 여러분이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의 그 마음 같아요? 네. 문장의 호응에서는 주어 서술어, 그 다음 주어 어디 빠졌지? 시제 호응은 나올 만한 문제가 꼭 있으니까 기억하셔야겠고, 도착하고 있다가 이거 안 된다. 왜? 이미 완료의 의미가 있거든. 게다가 하나 더요. 바야흐로 이제 막 뭐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문장이요. 그날 저녁에 떠오른 별빛을 뭐 떠올렸다. 이런 식으로. 그 서술어의 쓰임이 있어서 호응이 맞냐 맞지 않느냐라는 걸 골라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제 호응과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서술어의 호응, 조사의 쓰임까지 다 됐죠? 다음 시간에 이 부사어하고 서술어의 호응 중에서 모름지기 뭐 해야 한다. 과연 뭐뭐 한다. 긍정, 비단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끔 한 번 더 정리가 된 상태에서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네. 좋아요. 첫 시간 시작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요, 또 선생님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넣어드릴 게 많아요. 마음을 딱 먹고, 처음 그 마음 붙들고, 다시 만나자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